안녕하세요. 전자현미경 씨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김은진입니다. 현재 전자현미경실은 쌤 한 대와 템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현미경실은 쌤 한 대와 템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올해 템 한 대를 더 도입하게 됨으로써 2005년도에 도입되어 있던 가운데 있는 장비는 내년부터 이용자에 한해서 연구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입니다. 2005년에 도입된 장비도 2주 전에 카메라를 새로 교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전보다 카메라 프로그램이 간단하고 이미지 저장도 빠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표 순서는 자주 문의하시는 전자현미경실 이용 절차와 샘플별 전자현미경 치료 준비, 샘템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 있는 샘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신규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 내용을 잠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지원부 홈페이지에서는 전자현미경실을 소개, 보유 장비 및 분석 가능한 시료 등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샘템 관찰에 대한 프로토콜 및 사용료에 대한 파일이 회원가입 없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용 절차입니다. 신규로 처음에 전자현미경을 관찰하시길 원하신다면 전화를 한번 주시면 좋고요. 문의 전화를 주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형태학적 변화를 보고 싶습니다라는 겁니다. 그 형태학적 변화를 셈으로 볼 것인지 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두 개를 같이 할 것인지 그렇다면 전자현미경 고정행은 어떤 때 필요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 사진을 이용하면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박테리아의 운동성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왼쪽 그림처럼 네거티브 스테인을 통해서 템으로 관찰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템 블럭을 제작해서 관찰하는 경우인데요. 그 내부 구조를 관찰하거나 셀 멤브레인이나 월 두께를 측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블럭을 제작한 다음에 템으로 관찰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박테리아 샘플 중에서 가장 많이 의뢰하는 샘플이긴 하는 관찰이긴 하는데요. 쌤 같은 경우는 세포 표면의 구조를 관찰하기에 쉽고 많은 양을 관찰하기에 용이합니다. 이처럼 관찰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샘플 준비는 물론이고 이미지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관찰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샘과 템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템 블록 제작의 우측 상단하고 샘의 좌측 상단에 있는 크리스탈을 보시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바실러스 일부균에서 크리스탈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샘플이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내부에도 관찰될 수도 있고 외부에도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고정액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네거티브 스테인을 제외한 나머지 무생물 시료를 관찰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샘플 프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시료에서 고정액이 필요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샘플을 샘으로 할지 템으로 할지 이제 결정을 하셨으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은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참고 문헌이나 관련 실험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이제 참고 문헌을 보내주실 때 전체를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구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PPT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첨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샘플은 직접 전자현미경실에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샘플을 확인한 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전자현미경실 예약 현황과 연구자 스케줄에 따라서 예약을 잡아드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샘플 전처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는 시료 전처리에 대한 거는 저희가 처리하는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약일이 되면 외장 메모리를 가지고 오셔서 샘플을 관찰한 후에 파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쌤하고 템을 비교하려고 사진을 처음에는 올렸었다가 나중에 이제 수정을 좀 했는데 그 부분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지금 오른쪽 부분만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의생물 시료는 샘플 아까 고정액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탈수, 그다음에 건조시킨 다음에 결론은 이제 코팅을 한 다음에 전자미 템 쌤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의생물 시료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 전처리 과정이 필요 없이 바로 코팅을 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샘플별로 나눠서 제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 샘플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샘플이기도 한데요. 이제 셀 컬처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셀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라면 셀을 뗄 필요 없이 컬처 DC 상태로 그대로 의뢰하시면 됩니다. 메디아를 제거하고 버퍼로 워싱을 한 다음에 고정액으로 샘플이 잠길 정도로 넣어주신 다음에 적시시켜 주시면 아래와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샘플 준비 두 번째인데요. 바이오 샘플 중에서 서스펜션 상태로 오는 샘플들입니다. 박테리아 경우에는 콜로니를 살짝 떼서 버퍼 등에서 잘 풀어줍니다. 서스펜션을 한 후에 고정액에 넣은 상태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바이러스나 엑소조메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는 이제 퓨리피케이션을 하신 다음에 고정액에 넣고 박테리아와 동일하게 서스펜션 상태로 가지고 오시면 아래와 같이 사진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샘으로 티슈를 가지고 관찰을 하시는 경우인데요. 보통 이제 샘으로 관찰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실리아 구조로 관찰할 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트라케아를 제가 그림을 올려놨는데요. 트라케아에서 위아래로 구별을 하고 싶으시다 할 경우에는 브론커스를 좀 남겨두고 세절을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고정에 넣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가운데처럼 키드니에서 사구체만 특정하게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그 관찰하고자 하는 영역을 세절을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있는 오른쪽 사진은 사실 저희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얇게 뭐 10마이크로, 20마이크로로 크라이오로 섹션을 했을 경우에 샘플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경우인데요. 보통 이제 4% PFA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전자임미용으로 4%를 쓰기에는 좀 약간 센 게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2% 파라포르말데하이드로 고정을 한 다음에 크라이오 섹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드에 붙인 다음에 거기 원하는 부위를 세절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원하는 부위만 세절을 한 다음에 고정에 담가서 보내주시면 이와 같은 그림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전처리 과정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머리카락이나 그 다음에 합사, 임플란트, 비드, 콜라겐 같은 경우에 치료 전처리가 필요 없이 바로 코팅만 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전처리를 해서 관찰하는 것들은 보통 이 끝쪽에 있는 SE 디텍터를 이용해서 보통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SE 디텍터로 관찰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입체적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번에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는 그 SE 디텍터가 아닌 ESB나 있는지를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샘플은 사실 쌤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 샘플이 의뢰됐던 거는 아니고요. 세포 표면에 나노파티클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원래는 템으로 관찰을 하려고 했던 샘플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되게 많은 양이 올라가 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여서 사실은 이거를 이제 다시 실험을 해야 됐었지만 이거를 샘을 이용해서 ESB나 임렌즈를 이용해서도 표현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 템보다는 더 이미지를 구별하기가 더 좋게 되었던 샘플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또 샘에서 관찰한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템 디텍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샘이면서 템 이미지와 같은 표현을 하는 디텍터인데요. 보통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이
템은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시고 쌤은 직접 가서 관찰을 하려고 했었던 샘플이지만 그 템 그리드에 시료를 올리고 하나는 템 모드로 하나는 쌤으로 모드만 변경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촬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절약할 수도 있고 이미지도 훨씬 더 관찰이 잘 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크필드나 브라이트 필드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세포 표면에 코팅되어 있는 융구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브라이트 필드로도 표현은 잘 됐지만 다크필드로 했을 경우에 셀 표면의 구조가 잘 관찰이 되기 때문에 더 코팅되었다는 느낌이 더 잘 들었던 그 예시 사진입니다. 다음은 이제 셈을 기반으로 하는 EDX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전자빔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셈 이미지를 관찰을 하고 그 보이는 이미지에서 바로 원소 분석을 하는 건데요. EDS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두껍고 그리고 샘플 관찰하려고 하는 샘플 양이 많을 경우에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샘플 두께가 얇고 세포 표면에 정보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플랫커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경우 다 이제 소수점 첫 배짜리까지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원소가 미량이다 할 경우에는 신뢰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재미로 해봤던 건데요. 그 단면 논독화를 가지고 EDS 분석을 한 겁니다. EDS는 보통 이제 세 가지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데만 콕콕 집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고 정량, 정성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엔 라인 분석인데요. 똑같은 거지만 아까와 같은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매핑, 보이는 셈 이미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원하는 원소에 따라서 색깔의 표시가 되고요. 아까 오브젝티브 분석과 마찬가지로 정량, 정성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템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블럭을 제작해서 관찰하는 방법이나 네거티브 스테인을 해서 관찰하는 방법을 하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장비가 도입이 되면서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해드리고 일반적인 상황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이나 박테리아를 맡기실 때 저희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서스펜션 상태로 맡겨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부탁을 드리지만 항상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내부 구조를 관찰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나노파티클의 업테크된 상태를 관찰한다든지 세포 표면의 구조를 관찰하고 싶으시다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관찰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이 중요하게 되고요. 이렇게 공간이 여유 있게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로도 다 관찰을 가능합니다. 우선 이제 셀은 쌤과 다르게 스크래퍼나 트립신 처리를 해서 떼줘야 됩니다. 이게 떼주고 되면 이제 보통 이제 버퍼로 워싱을 해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셀 다운 시키면서 어그리게이션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고정액에 넣으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진들이 지금 이거는 정도가 좀 덜한 거지만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워시아웃 할 때 고정액을 넣기 전에 버퍼 상태에서 서스펜션 충분히 식혀주신 후에 고정액에 넣어주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템에서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그 보통 셀데스를 보시는 건데요. 네크로시스나 오토파지, 에파토시스를 변화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예를 이제 올려드렸고요. 아래쪽은 원치 않은데 나왔던 건데요. 컨타미네이션으로 인해서 박테리아가 보인다든지 마이크로플라즈마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관찰됐던 실제 샘플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실험을 하실 때 저기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연구자들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템 샘플의 준비 과정인 조직 샘플에 대한 것입니다. 조직은 이제 전자미경 고정액은 그
글루타알데하이드와 오시뮴 테트로사이드라는 부분이 침투가 되게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템 샘플은 셈에 비해서 보통 1mm 이하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1mm 이하로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조직의 세포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 위치냐에 따라서 관찰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항상 그 위치가 중요하게 되고요. 그 예로서 스킨을 한번 제가 했는데요. 스킨 같은 경우도 스트레이트 코닝 같은 경우는 라멜라 바디로 관찰하실 때 보통 하시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질 부분이 제모하면서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미리 제모를 하시고 며칠 후에 그 동물 실험을 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고요. 나머지들도 우리가 에피더미스 쪽을 관찰할 건지 더미스 쪽에 관찰을 할 건지에 따라서도 샘플 위치가 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간단하게 주의할 만한 샘플들에 대해서 모아봤는데요. 리버 같은 경우는 하이패 다이어트로 관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이패 다이어트를 한 경우에는 리피드 드랍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포 소기관대로 관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의뢰를 하셔야 되고요. 또 2주 이상 고정을 했을 경우에는 샘플이 경화돼서 바스락거려지는 게 있기 때문에 2주가 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크레아스 같은 경우에는 아일렛을 관찰하기에도 주로 많이 하시는데요. 아일렛을 관찰을 하셔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큰 덕트가 지나가는 그 주위로 세네피스 정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드니와 같이 특정 부위에 몰려있다, 사구체가 물려있다 했을 경우에도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위를 세절해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이 샘플을, 이 사진은, 이제 목적에 맞지 않는 샘플을 전자미경실에 의뢰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왼쪽에 보이는 두 개의 사진은 LM에서 사용했던 샘플입니다. 뒤늦게 템을 관찰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 샘플밖에 준비가 되지 않아서 했는데 보시다시피 소기관들을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실리아 구조를 관찰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병원 쪽에서는 글루타알데히드를 단독으로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내부 구조가 잘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샘플은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샘플을 이미 관찰이 다 끝난 샘플을 템으로 관찰을 꼭 하고 싶어 하셨던 샘플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코팅했던 부분인데 이것 또한 내부 구조가 많이 망가져 있어서 원하는 그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샘플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아까 그 전에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블록 제작이라면 이번에는 이제 네거티브 스테인을 이용한 액체 시료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엑소점이나 파지, 바이러스, 나노파티클들을 관찰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의생물 시료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프리피케이션입니다. 샘플 분리가 잘 돼 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이 관찰하기가 쉬운데요. 그때 이제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버퍼를 이용해서 이제 시험을 하실 경우에는 백그라운드가 많이 지저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DW로 다일루션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골드판 나노파티클의 뭐 구조를 본다든지 크기를 본다고 했을 때는 DW로 다일루션 해서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소니케이터를 치워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니케이터를 해야 된다는 여부를 좀 알려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제 그 전까지 코팅으로 되어 있는 그리드 위에 코팅막이 있는 그 그리드를 사용합니다. 이럴 때 샘플을 올리고 15초 정도 후에 필터 페이퍼로 나머지 다 제거하고요. 우라늄 아세테트로 15초 또 염색해서 필터 페이퍼 빼고 이제 과정이 빠지긴 했지만 다시 이제 DW로 워싱을 한 다음에 한두 시간 후에 샘플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샘플들을 관찰하게 되고요. 엑소존 바이러스나 파티클, 파지,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거티브인 부분은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이제 크라이오하고 이제 비교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왼쪽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새로운 장비에 이러한 기능들 플러스 나머지 이제 그 추가된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EDX 부분은 셈하고 겹치는 부분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장비 템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고 이제 많이들 저한테 여쭤보시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 불을 켜고 관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형광판이 있는 상태였지만 여기는 형광판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형광판이 없이 관찰을 하기 때문에 불을 켜고 이제 그 관찰을 하게 되고요.
또 이 필드에서는 또 그 샘플 관찰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위까지 빨리빨리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적으로는 이제 파노라마 기능입니다. 뭐 컴포칼이나 다른 데서 이용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토로 기능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사용하기 어려웠던 부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4 곱하기 4 영역을 내가 원하는 배율에서 찍게 되면 크게 한 장의 그림으로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배율, 고배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원하는 이미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모그래피인데요.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70도까지 tilting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절판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걸로 한 예로서 이게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요. 마이너스 15도와 플러스 15도의 차이가 여기 안쪽에 실려 구조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좀 좋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안 보이던 구조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템 기능입니다. 스템은 아까 쌤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템에서도 다크 필드와 브라이트 필드를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오 EM입니다. 지금 이제 이 순서대로 장비를 준비를 하는데요. 보통 이 장비 크라이로 관찰하기까지가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2시간 반에서 많게는 한 4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 LN2로 첫 번째 당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LN2로 다 채워져서 마이너스 70도, 170도를 유지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 업무 순서대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로우 디스차지라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로우 디스차지를 하는 이유는 액체 시료를 얹었을 때 열 분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카본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는 하이드로포빅하기 때문에 그로우 디스차지를 이용해서 필릭한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과 같이 도로 분사되는 걸 분산시켜주는 기능을 하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일반 그리드하고 다른 크라이오 그리드는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올려봤습니다. 여기 얇은 그리드 메쉬 위에 또 작은 홀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다음 설명을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리드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로우 디스차지를 해서 액체 시료를 올려야 되는데요. 그 시료를 올리는 게 아까는 네거티브로 실온에서 올렸다면 이거는 저온 상태에서 올리는 자동 낙하 동결기입니다. 샘플을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기 홀이 보이는 그리드를 여기다 집게 되고요. 거기서 샘플을 올려놓고 필터 페이퍼로 닦아낸 다음에 마이너스 180도를 유지하고 있는 에탄에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그 여기 홀인데요. 홀 사이에 이렇게 얼음막을 형성시키는 게 이 장비의 기능입니다. 이거를 이제 아까 그 그림하고 같은 거지만 그리드를 장착하고 필터 페이퍼로 자동으로 닦아준 다음에 에탄에 넣고 여기 이제 시료를 여기 보관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겨주게 됩니다. 넘겨주는 거는 여기 이제 여기다 그리드를 장착하게 되고요. 이쪽 부분에 LN2를 다시 부어줘서 마이너스 170도에서 8시간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템으로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템으로 관찰했을 때 이제 오른쪽은 저희가 그동안에 네거티브로 계속 봤던 엑소좀이나 바이러스 구조들을 네거티브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면 이제 그리드 프런지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비교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까지는 여기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나이카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물론 이제 300kV로 관찰한 것이긴 하지만 저희도 이제 최종 크라이오도 이 정도 이미지까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